자, 밑에 판례 별표. 무지 잘 나오죠? 한번 가볼게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상해시킬 정도로 때려주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정신 차릴 정도 밑줄 그시고.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판례. 그쵸? 이거는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상해죄에 대한 교사로 보았다. 폭행에 대한 교사가 아닙니다. 폭행하면 틀려요. 복돌세계에서는 정신 차릴 정도는 뭐다? 상해죄에 대한 교사로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빨간색으로 상해를 시켰는데 이놈이 살인을 해버렸어요. 양적 초과죠. 양적 초과. 그랬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에 대한 교사밖에 안 돼요. 그게 원칙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 도표에 요 원칙 나와 있잖아요. 교사한 범죄의 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끊고. 다만 예외가 있죠. 그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저 앞에서 결과적 가정범 할 때 배웠다고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병을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 근데 을은 병을 살해하고 말았다. 이때 갑은 병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었다. 예견 가능성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까? 상해죄의 교사가 됩니까? 상해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상해죄의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답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지 2번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2번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나와 있어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는 사건 상해를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사망을 하게 했다고요. 김비는 상해치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갑은 교사를 할 때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의 교사만 될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안을 좀 바꿔봐서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다시 교재와 보면 병신 만델라 사건 이거 볼게요. 이것도 별표. 특히 1번 별표. 1번이 잘 나와요. 똑같죠? 빨간색으로 상해나 중상해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살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양적 초과입니다. 양적 초과. 그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교사만 될 뿐이지만 끊고 이 교사하는 자에게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똑같죠? 자, 가볼게요. 갑은 을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A를 혼내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아랫부분을 찌르고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서 병신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대요. 9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을은 피해자 A 종아리 부위를 20회나 찔러서 결국은 사망케 하였다. 이때 갑과 을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적어볼까요? 같이 따라 적어보세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를 하죠. 그러니까 을이 알았대요. 내가 병신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놈이 고의를 갖고 A를 만나죠. 근데 칼로 푹푹 찔렀어요. 종아리 부위를 푹푹 찔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어요. 자, 이때 을의 죄책은 뭐예요? 여기서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살인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을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것도 아닌 미필적이나마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병신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을이 찌르다 보니까 한두 번 찔러보니까 자칫하다간 찔러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상해죄의 교사를 한다고 했는데 찌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살인의 고의로 바뀌어요. 미필적 고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죄의 고의로 갖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을은 살인죄가 돼버립니다. 이때 을에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상해를 교사할 때 부하놈에게 상해를 교사할 때
자칫하다가 이 A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예견이 가능하나요?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에게 예견할 수 없었다면,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제가 칸수가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적으세요. 땡땡 하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이거 적으세요. 상해죄의 교사범.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이렇게. 됐죠?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근데 답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답은 이건데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1번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사건. 자, 이거 볼게요. 자,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복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복폭행 사건이었다라고 했을 때 교사자에게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상해치사죄가 될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판결로진 쉽죠? 판결로진 쉬워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가 한번 적어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 적으세요.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갑은 조폭 후배인 두목인 후배 을에게 A란 놈이 있는데 야가 행패를 부려서 내가 개망신 당했다.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네가 알아서 혼 좀 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래요? 땡땡 나이 먹고 창피해 죽겠다. 응? 혼을 내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 혼내줘라. 혼내주라. 이렇게 교사를 해요. 혼내주라고 이렇게 교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알았대요. 알았대요. 그래서 을은 갑의 전화 취지가 A가 속해 있는 병의 패거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자기 구하겠지. 병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상해하라고 시킵니다. 교사를 합니다. 그치,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 결국 부하에게 상해를 교사하죠. 상해를 교사했다고요. 다시 올라가서 자, 정등, 이 정이네요. 정이다. 정입니다. 정은 병에게 상해를 입혔고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정이란 사람이 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찔러버렸는데 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갑을 정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자, 판례는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상해치사죠. 상해자. 이 사람도 상해 고의고 야도 상해 고의잖아요. 상해 고의. 정이 상해 고의를 갖고 찔른 거예요. 을도 상해죄 고의였고요. 자, 을하고 정은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둘은 상해치사죄 공범이다. 그럼 이때 요 A, 갑. 요 사람의 죄책이 뭘까요? 이 사람의 죄책은 원칙적으로 땡땡. 응? 혼내줘라. 자, 앞에 가봐요. 앞에.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상해죄의 교사를 받다. 그러니까 조폭들 세계에서는 정신 차릴 정도로 패줘라. 혼내줘라. 이것이 뭐예요? 상해죄. 조폭들 세계에서는 이게 상해죄의 교사가 되죠.
그쵸? 예외적으로.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뭐가 됩니까?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결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보복폭행 같은 경우에 상해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면 교사자인 갑으로서도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갑에게도 상해치사죄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것은 여기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다 사건, 그 다음에 병신 만들라 사건, 이것이 제일 출제가 잘 되니까 두 가지 판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쉽죠?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야가 상해를 해버리게 되네요. 결과적 가중범 살해죠. 양쪽 초과 살해죠. 그때 갑이란 사람은 중상해를 가하게 되면 병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쉬운 판례입니다. 관련 문제 봅니다. 관련 문제, 교사의 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의 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교사가 있고 연쇄 교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교사범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건지 읽어보시고 판례 봅니다.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 함을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을에게 전달해서, 그쵸?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을에게 전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로 하여금 범위를 야기하였을 때 이것도 뭐다? 교사가 된다고 봤습니다. 갑이 을을 시켜서 병에게 군무를 깊이 하게 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탈하도록 권유하여 병은 이러한 권유를 받고서 부대를 이탈할 생각이 나서 부대를 이탈했다 버렸대요. 이때 갑은 병에 대해서 교사범이 채찍을 진다. 아시겠죠? 전부 다 교사와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거 출제가 잘 돼요. 자, 교사의 미수를 볼게요. 교사의 미수는 협의 교사의 미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노트 펴볼까요? 노트. 자, 4번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볼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여기 A가 B에게 교사를 했다. B가 범죄를 결심을 했다. B가 착수에 나아갔다. C가 죽었다. 결과 발생했다. 그쵸? 그쵸? 자, 교사가 있었고 범죄 결심을 했고 차량에 착수해 나갔고 결과 발생하면 B는 무슨 죄? 기수가 되죠. B는 기수. B는 기수. 이때 A는 무슨 죄가 돼요? 기수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쵸? 기수죄의 교사. 두 번째 갑니다. 교사 행위했습니다. 범죄 결심했습니다. 착수해 나갔습니다. 근데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B는 뭐가 돼요? 이때 B는 미수가 되죠. 미수. 그럼 이때 A는 뭐가 돼요? 미수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 B가 미수고 A가 미수죄의 교사가 된 거. 이 부분. 이거를 뭐라 불러요? 협의의 교사의 미수다. 협의의 교사의 미수. 이걸 다른 말로 미수의, 둘 다 미수죠. B도 미수고 A도 미수니까 미수의 공범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이거란 말이죠. 협의의 교사의 미수. 피교사자가 착수했는데 미수에 그쳤은 경우를 말한다. 두 놈 다 뭐가 된다? 두 놈 다 모두 미수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로 열고 이퀄 적으세요. 미수의 공범. 이렇게 부른다. 둘 다 미수가 되었기 때문에 미수는 공범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중요한 것은 요 밑에 기득권 교사 있죠? 별표. 이 조문이 31조 2항하고 3항 조문이 형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고 자, 2항 3항 볼 텐데요. 다시 노트 펴보세요. 노트. 자, 보세요. 교사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알았대요. B가 알았어. 내 할게. 범죄 결심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착수에 안 나가요. 착수에 안 나가니까 결과 발생할 일이 없지. 둘 다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교사 행위를 하라고 하니까 알았대. 내가 하겠대.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겠대요. 근데 착수에 안 나갔지. 그러면 둘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둬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둘 다 예비 음모는 했잖아요. 그렇죠? 합의 받기 때문에 예비 음모 처벌 조항이 있다면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하자 이런 말이. 여기 앞에 가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A가 B한테 절도를 시켰어요. B가 절도하겠대요. 근데 엉뚱한 다른 범죄를 했지. 근데 절도는 예비음모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라고 했다고 했을 때 강도는 합의 받잖아요. 강도는 예비음모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31조 2항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다시 와서 그러니까 둘 다 하겠대요. 그러면 예비음모 처벌 조항이 있다면 예비음모로 가고 예비음모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효과 없는 교사. 효과 없는 교사라고도 불려요. 그럼 다시 한번 와볼게요. 교재. 교사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승낙 동그라미 착수 밑줄 X 착수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둘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교사자 동그라미 피교사자 동그라미 이 두 놈을 예비임모에 준해서 처벌하겠다. 물론 예비임모가 없으면 무죄죠. 자, 밑에 가볼까요? 밑에 예를 가볼게요. 살해하라고 시켰어요. 알았대요. 내 살해하겠대요. 근데 승낙은 해요. 승낙만 하고 착수는 안 해요. 그럼 둘 다 무죄야? 살인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되는 거예요. 자, 강도를 시켰는데 알겠대요. 강도하겠대요. 승낙했어요. 했는데 엉뚱한 다른 범죄를 해버려요. 그러면 강도는 예비음모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강도 예비음모죄 처벌받는 거예요. 물론 을은 방화까지 했으니까 방화죄는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고. 디귿번. 공갈죄를 하라니까 공갈죄 하겠대요. 근데 승낙만 하고 이놈이 안 해요. 근데 공갈죄는 예비음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무죄가 되는 거지. 이 예는 말씀드렸듯이 검찰증만 보세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다시 노트 와볼게요.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교사는 했어요. 교사를 했어요. 야, 죽여라 하고 시키니까 내가 미쳤네요. 내가 왜 죽이네요. 그 거절해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리니까 그 다음도 없겠죠. 착수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 발생도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린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지. 단칼에 거절해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불가버리죠. 누구만 나쁜 놈이야? 살인하라고 시킨 놈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뭐다? 예비음모 처벌조항이 있으면 예비음모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요놈만. 그쵸? 이게 31조 3항인 것인데 이것은 교사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죠? 교사하는 것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얘가 승낙을 안 했으니까 이것을 실패한 교사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도된 교사라고 한다. 다른 말로 공범의 미수라고도 부르는데 그 말보다는 기도된 교사라고 한다.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조문 보세요. 교사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을 안 해버려요. 승낙을 안 한다고요. 밑줄 그시고 X. 그러니까 이 사람 착한 사람이지. 그때는 누구만 처벌한다? 빨간색으로 교사한 놈만 전항과 똑같이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엄청 잘 나옵니다. 밑에가 뭐다? 실패한 교사다. 이러면 실패한 교사. 라고 했을 때 교사한 놈만 처벌한다. 그래서 강도를 시켰는데 야가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그럼 무죄가 되죠. 강도는 예비음모가 있기 때문에 간만 강도 예비음모로 처벌받는 거예요. 밑에 판례 나와 있네. 별표. 자,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승낙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사망. 승낙하지 않으면 사망이잖아. 사망. 그치? 마지막에 뭐예요? 빨간색으로 사망이라고요. 사망. 즉 교사한 놈만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더 적어놨네요.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래요. 그래도 이것도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는 거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 1번하고 2번 사례의 경우는 사망으로 가서 실패한 교사로 보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서 교사한 놈만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됩니다. 자, 이 도표는 노트에서 나왔던 그대로고요.
그래서 효과 없는 교사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것이고 실패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한 것만 있는 것이고 두 개를 합쳐서 기도된 교사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으로 교사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X. 교사는 고의범입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 안 돼요. 이거 X. 과실범에 대한 교사 그거는 34조 1항이 돼버려요. 34조 1항 교사범으로 처리 안 해요. 간접 정보를 처리하지. 편면적 교사 안 된다 그랬죠. 그쵸? X. 미수교사 안 돼요. 기수교사지. X. 그 다음 예비의 교사 기수의 고의라니까 예비교사 안 돼요. 교사의 교사는 되지. 교사의 교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교사의 교사는 간접교사, 연쇄교사가 있는데 이건 다 인정한다. 그 다음 실패한 교사는 방금 봤고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